최근 M1 프로세서를 탑재한 맥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게 나온 건 분명하지만 아직은 신품으로만 구입해야 되다 보니까 가격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음악이나 영상을 시작하면서 몇백만 원을 컴퓨터에 투자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50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중고 아이맥으로 실제 음악, 사진, 영상 작업에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모델은 2013년 후기형 아이맥인데요. 인텔 4세대 i5 쿼드코어 프로세서와 16기가 램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디스플레이는 FHD 사양의 IPS 패널을 탑재하고 있고 후면에 4개의 USB 3.0 포트와 2개의 썬더볼트 포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실 외관상으로는 최근 판매되고 있는 아이맥 4K 모델과 완전히 동일한데요. 50만원대 맥에서 최신 맥과 같은 디자인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기분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함께 성능을 확인해보면요. 먼저 포토샵 같은 경우는 사실 웬만한 사진 편집이나 디자인 작업에서는 충분히 쓸만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2400만 화소의 로우 이미지 30장을 포토샵으로 불러오는데 1분 53초로 M1 맥 미니의 1분 25초보다 약 30초 정도 느렸고, 로우 이미지에 다양한 프로세싱과 3개의 이펙팅을 더하는 액션 스크립트 실행 속도는 15초로 M1 맥 미니의 8초보다 2배 정도 느렸습니다. 확실히 나온 지 7년이나 지난 모델인 만큼 최신 M1 맥 미니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성능을 보여주긴 하지만 실제 사용해서 체감상 그렇게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마음에 들었던 건 디스플레이인데요. 비록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시야각이 넓고 무엇보다 체감할 수 있는 컬러 표현 범위가 상당히 넓고 정확해서 웬만한 사진 편집이나 디자인 작업에는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괜찮은 디스플레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포토샵에서는 정말 많은 레이어를 사용하는 디자인 작업이나 수십 장의 로우 이미지를 동시에 편집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웬만한 사진, 디자인 작업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파이널 컷 프로를 이용한 영상 편집 성능을 확인해보면요. 먼저 30초 4K 영상의 이미지 안정화 작업에서는 아이맥은 1분, M1 맥 미니는 23초가 걸렸고 3분짜리 4K 영상에 3개의 이펙트를 걸고 H264로 렌더링했을 때에는 아이맥은 19분 34초, M1 맥 미니는 4분 1초로 5배 가까운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렌더링보다 더 중요한 플레이백과 스키밍 성능을 확인해보면요. 아무런 이펙팅 없이 4K 영상을 베터 퍼포먼스로 플레이백할 때는 아이맥에서도 의외로 상당히 부드러운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절대적인 하드웨어 성능보다 최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영상에 3개의 이펙트를 더했을 때는 M1 맥 미니에서는 부드러운 재생을 보여준 반면 아이맥에서는 상당히 버벅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베터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그래도 간단한 편집은 가능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좀 번거롭더라도 프록시 워크플로우를 활용하면 아이맥에서도 4K 편집이 웬만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4K 영상 편집을 하고 싶으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보태서 M1 맥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FHD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아이맥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30초 FHD 영상의 이미지 안정화 작업에서는 아이맥에서는 13초, M1 맥 미니에서는 6.5초가 걸렸고 3분짜리 FHD 영상에 3개의 이펙트를 걸고 H264로 렌더링했을 때에는 아이맥은 2분 32초, M1 맥 미니는 43초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속도는 여전히 M1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만 이펙트를 적용하고도 실제 영상 길이보다 더 빠른 충분한 렌더링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무엇보다 플레이백과 스키밍 성능이 생각보다 좋아서 베터 퀄리티에서 모든 이펙트를 적용하고도 충분히 부드러운 플레이백과 스키밍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웬만한 브이로그나 온라인 강의 같은 콘텐츠는 아직 4K보다는 FHD로 제작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반드시 4K를 고집할 필요가 없으시다면 50만원대의 아이맥으로도 충분히 좋은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뮤직 프로덕션에서의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직 프로부터 테스트 해봤는데요. 스컬프처 신디사이저를 8보이스로 사용하면서 여기에 5개의 로직 기본 오디오 에펙스를 더했을 때 아이맥에서는 최대 24트랙, M1 맥 미니는 103트랙을 사용할 수 있었고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알케미 신디사이저 트랙수를 확인해 봤을 때는 아이맥이 37트랙, M1 맥 미니가 105트랙으로 확실히 M1이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이맥 정도의 성능이면 웬만한 뮤직 프로덕션에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로직 프로에 포함되어 있는 빌리 아이리시 데모 프로젝트를 플레이했을 때 아이맥의 최대 CPU 점유율은 29% 정도로 생각보다 여유 있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주 많은 가상악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 아이맥으로도 충분히 로직 프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특히 음악을 이제 시작하시는 입장이시라면 먼저 중고 아이맥으로 충분히 경험을 쌓으신 이후에 정말로 복잡한 가상악기 사용이 필요할 때 내년에 출시 예정인 M1X 모델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믹싱과 사운드 디자인에서 자주 사용되는 프로트의 성능도 확인해봤는데요. 200개의 트랙에 각각 펫필터 프로Q3와 프로C2 그리고 3개의 아비드 기본 플러그인을 건 이후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펫필터 프로R 스테레오 리버브의 수를 측정했을 때 아이맥은 19개, M1 맥미니는 97개로 상당한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맥 정도의 퍼포먼스면 웬만한 믹싱이나 사운드 디자인 작업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에서도 여기 있는 아이맥과 정확히 같은 모델로 200-300트랙 내외의 시네마틱 사운드 디자인 작업을 큰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프로툴 작업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의외로 CPU나 램이 아닌 드라이브인데요. SSD가 아닌 하드 드라이브에서 세션을 구동하면 오디오 플레이백 자체에 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이보다 성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떨어져 버립니다. 2013년 후기형 아이맥에는 충분한 USB 3.0 포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내장 드라이브가 HDD인 모델을 구입하셨다면 반드시 외장 SSD를 이용해서 프로툴 세션을 구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50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2013년 후기형 아이맥의 성능을 확인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작업에서 충분히 쓸만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주변에서 음악이나 영상을 시작하고 싶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포기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사실 꼭 엄청난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러분의 음악이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옵션이 많은 만큼 더 미루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창작을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다양한 테크 지식을 알기 쉽고 편안하게 전달드릴 테니까요. 많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